안녕하세요, 태양TV 인공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최초의 SUV 모델인 GV80을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GV80은 시작과 동시에, 출시와 동시에 정말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을 출고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GV80은 국내에서 출시되는 일반 SUV보다는 플래그십 SUV로 인해서 차량의 크기도 정말로 크고 안의 내부나 겉의 모습도 엄청 고급스러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 제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4945, 전폭 1975, 그리고 전고가 1715, 축거가 2955로 휠베이스가 정말 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이 크기도 큼으로 인해서 이제 무게도 2톤이 넘는 무게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차량이 많이 묵직하고 3000cc의 엔진을 달고 있어서 그만큼 출력 면에서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GV80은 흔히 말해서 깡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량의 옵션이란 옵션은 모두 넣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깡통 옵션을 가져와서 리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많은 옵션을 넣어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의 외관만 만족하고 그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만 만족하신다고 하시면 이 차량을 사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이 차량을 가져와서 리뷰를 하게 된 거라서, 그런 점은 좀 염두를 해 놓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GV80은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최고 출력이 278마력, 최고 토크 60토크의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런 엔진 제원 파워트레인에서는 정말 어디 하나 나무랄 거 없는 그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진 제원별로 당연히 연비나 이런 부분은 좀 틀리긴 하겠지만 이 차량은 8에서 11.8km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차량이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안전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 차량 가격이 한 6,50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면 그릴입니다. G 매트릭스 디자인을 적용한 대형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릴의 특징은 정말 큰 모형을 하고 있고, 이 제네시스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거의 패밀리룩을 완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번호판이 살짝 밑에 달려지거나 아예 밑부분에 달려 있으면 조금 더 이 그릴의 웅장함의 표현이 더 부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하단에는 ACC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스키드 플레이트는 하단에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 SUV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놓고 장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어 인테이크가 좌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브레이크의 열도 식혀주면서 차량의 공기 저항을 덜 받을 수 있게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헤드램프입니다. 이 헤드램프는 제네시스의 아이덴티로 자리 잡은 쿼드 램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쪽에 두 줄로 얇게끔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얄쌍해서 날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두 개로 나눠지면서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손색 없이 잘 적용이 돼 있어서 차량의 중후함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면부의 그릴과 커드램프는 이 제네시스의 마크를 형상화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네시스 마크를 보시면 가운데 부분, 이 글씨가 써져 있는 가운데 부분이 이 그릴을 형상화했다고 하고요. 양쪽에 이렇게 뻗어나는 두 줄이 이 쿼드램프를 형상화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이 본네트입니다. 본네트는 이 범퍼 상단, 이 커팅 라인 부분과 함께 라인을 짜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것 같고요. 이 라인이 이 앞범버와 잘 이어짐으로써 이 단차도 잘 맞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 GV80을 사시는 분들이 이 단차 부분이 안 맞아서 이거에 대한 리콜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차량은 그렇게 크게 단차가 안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맞아 있고, 당연히 차량이라는 게 뽑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옆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거의 5m 조금 안 되는 길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옆부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제네시스의 아이덴티인 이 쿼드램프와 이 시그널, 뒤에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두 줄의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방향지시 등을 켜면 같이 이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제 제네시스의 패밀리 룩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제네시스의 아이덴티인 이 쿼드램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휀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휀다 부분은 이렇게 몰딩을 하나 넣음으로써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고요. 이 상단에 보시면 본네트와 이 휀다 부분의 높이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디자인적으로 좋은 점은 이 차량의 휠하우스가 좀 두각되게 보이게끔 이 높낮이를 조절해서 오버 휀다가 돼 있는 것처럼 차량을 형상화한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이 조금 더 널쩍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중후한 감성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GV80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 이 본네트, 앞뒤 도어, 트렁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도 철판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해서 차량 무게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특징이고, 이 옆에 라인을 보시면 사이드 스텝 하단 부분 쪽을 보시면 이렇게 크롬 몰딩을 넣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크롬 몰딩은 앞에부터 뒤에까지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을 사용해서 정말 차량이 고급스럽고 스포티해 보이게끔 설계를 잘 하였습니다. 현대에서는 이 자동으로 문을 열 때 이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질감이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이 터치 형식으로 나와서 제가 키를 갖고 내리면 이렇게 대기만 해도 잠길 수 있게끔 적용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눌러서도 되고 이렇게 넣어서도 센서 감지로 인해서 잠금이 해제가 되거나, 잠기진 않는구나, 잠길 땐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게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상단에 이런 부분들은 하이글로시 재질로 사용해서 좀 광이 나는 재질로 사용했고, 이 문짝, 테두리 몰딩들은 다 크롬으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도 그렇듯이 뒷부분도 뒤엔다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옆으로 오버엔다가 된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깡통 차량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휠도 좀 저가용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휠은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는 265, 19 타이어는 피렐리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루프라인에서 쿼터 패널까지의 완만한 경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이 쿠페 형식의 차량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옆으로 많이 보시면 벤틀리의 벤테이가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 역시도 이렇게 실물로 차량을 보니까 좀 벤테이가의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상단에는 이 루프렉도 달려 있고, 이 옆부분에서는 이 캐릭터 라인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부분들은 거의 설명이 끝났고, 뒷면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뒷부분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트렁크 백도어에 달려있는 이 스포일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스포일러는 이 상단 부분만이 아니라 이 옆부분까지 이어주면서 전체적으로 뒷유리를 감싸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기도 크고 모양도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갈 수 있게, 제동등이 들어갈 수 있게 발광을 해줄 수 있는 램프가 이 사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트렁크, 이 제네시스 GV80이 처음에 나오기 전 콘셉트카로 출시가 됐을 때는 좀 많이 둥글둥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밋밋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상용화되면서 이 안쪽에 라인을 넣어주면서 바깥쪽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주는 모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밋밋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조금 더 스포티하거나 좀 각이 잘 살아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이 깔끔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범퍼에는 이렇게 후진등이 양쪽에 특이하게끔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크롬 몰딩을 넣어서 이렇게 안 보일 만한 것들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잘 적용을 해놨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이게 머플러가 뒤에 매립이 돼 있어서 잘 안 보이게끔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뒤쪽에 머플러를 좀 돌출을 시켰으면 조금 더 이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이 차량이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냥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안 보이게끔 적용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지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이 와이퍼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트렁크 마크 모양이 있는데, 이쪽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길다고 아까 엄청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트렁크 적재 능력 또한 일반 SUV보다 더 많이 적재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용량이 727리터로서 골프채 한 4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쪽에도 따로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여기서 이제 또 특이한 점이 요즘 최근에 출시가 되는 차량이 뭐 세단이든 SUV든 간에 폴딩 좌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앞부분이 알아서 접혀지고 그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적재를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 앞부분을 접었을 때는 용량이 2144리터로 정말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옵션이 조금 더 좋은 차량은 저 부분도 전동으로 되어 있어서 천천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옵션이 이제 깡통 차량이다 보니까 그냥 누르면 퍽 제껴지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저거를 접혀 놓으니까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차박을 할 때도, 뭐 차를 타고 캠핑을 갈 때도 뭐 실을 수 있는 것도 다 실을 수도 있고, 이쪽에다 이불을 깔고 잠을 자도 될 정도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네요. 일단 이 트렁크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무리 드리고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리뷰를 보시거나 지금까지 GV80들을 리뷰한 걸 보시면은 이런 디자인의 내부는 제가 보기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예 실내 옵션도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싹 다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의 외관, 내관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상엽 전무가 처음에 했던 말이 여백의 미를 살린 뭐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추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옵션이 안 들어가고 가죽이나 이런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에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4.5인치의 와이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와이드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좀 보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았는데 제가 보기엔 눈에도 잘 들어오고 운전하면서도 내비게이션을 볼 때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잘 적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비게이션을 만질 때 좀 먼 느낌이 많이 드는데, 운전을 하면서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만지면 안 되겠지만 뭐 가끔 이렇게 지도를 줄여서 내가 어딘지 확인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생각해 보면은 먼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허리를 앞으로 좀 숙여야지만 손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팔이 그렇게 긴 건 아니라고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일반 차량을 탔을 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좀 먼 감이 있습니다. 이 시트 옵션도 거의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가죽이나 이 시트의 착자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질감이나 그런 것도 안 들고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특이한 점이 이제 GV80으로 넘어오면서 이 다이얼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체인지 레버가. 근데 크기가 좀 작다고 해야 되나? 기어를 변속할 때 잘 잡혀야 되는데 이 그립감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서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은 잘 돌아가니까 작아도 낮아도 상관이 없다 생각, 이렇게 해도 되니까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데, 이 다이얼은 살짝만 올라와 있어야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통합 컨트롤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쪽이 터치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디스플레이 제어할 때 이렇게 모두 터치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비게이션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 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이렇게 다 제어가 가능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청 잘 되네요. 이게 어른분들은 좀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현실 증강 그 내비게이션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보여드릴 순 없으나, 지금 이 통합 컨트롤러만 해도 너무 잘 돼서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 제어 장치도 지금 이 부분은 터치로 되어 있고, 햅틱 반응이 오네요. 이 부분은 좌우 다 통풍이랑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 테두리에는 그냥 일반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햅틱 반응이 있는 터치패드로 적용이 되어 있고, 보그나 레인지로버에서 많이 쓰는 이 온도계 조절하는 거 GV80이 적용이 되었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충전 단자랑 USB 일반 데이터 단자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아마 이쪽 부분에는 이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량의 수납 공간은 이제 도어 쪽에 도어 포켓, 이 가운데 센터 콘솔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도 이 고급 차량들의 거의 상징이죠. 양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공간도 생각보다 넓은 공간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부족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특이했던 게 이 상단에 이 라이트를 켜는데 등이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뭔가 깡통 같지만 상단에는 풀옵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참 좋아요. 터치감도 좋고, 그리고 실내는 이 정도로 하고 뒷부분을 한번 넘어가서 뒷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는 역시 대형 SUV다 보니까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은 살짝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레그룸 하나는 정말로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꼬을 만큼 레그룸이 넓어서 이런 부분은 엄청 좋고, 정말 좋은 게 이제 아무래도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뒷자리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뒷자리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레버가 달려 있어서 이런 부분 또한 옵션이 안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도 다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더 넣으면은 이 부분도 전동으로 바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6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밑에 부분도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플하고 뭐 뒷자리에 있어서 크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그렇게 없지만 이 시트 하나는 진짜 뒤에 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고급 차량에만 많이 달려있는 이 햇빛 가리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조 시스템도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뒷자리에도 열선이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루프라인이랑 커터 패널이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사가 있어서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헤드룸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키가 175 정도 되는데 그렇게 뭐 답답한 감도 없고 한 180의 성인이 탄다고 해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답답함이 느낄 정도로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뒤에 등 키는 것도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고 세 방향으로 등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뒷자리는 거의 이 정도로만 보시면은 크게 많이 볼 건 없어요. 아무래도 옵션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건 크게 없는데 도어 포켓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SUV에 많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크게 뭐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시승으로 바로 넘어가서 시승할 때 차량 주행감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